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 돈을 조금 벌어야 돼. 그 돈만 조금 벌어고 하는데 그냥 사는 거.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철수P입니다. 경제장 썰전 제11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김들 작가님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예. 저희 단둘이서 한 달 정도 진행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윤석열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에 건진법사로 통하는 전성배 씨가 선거 캠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이 당시 전면 부인했었잖아요. 네, 요게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그랬죠. 예.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은, 네. 그럼 이제 윤석열이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네. 400억 가까운 돈을 그렇죠. 토해내야 합니다. 예. 뭐 그 당시에 윤석열은 당 관계자가 소개를 했을 뿐이지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은 이 발언을 모두 허위로 보고 지난 6월 9일 날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했어요. 예. 예. 특검 측은 수사 결과에 전성배는 김건희가 소개를 했고 부부와 긴밀한 관계였다라면서 이 관계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뒤에 이 의혹이 잠잠해졌다면서 역대 최소 득표차로 당선된 상황에서 저 허위 발언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러면 지금 예. 특검에서 예.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윤석열의 저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네.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그렇죠. 이제 공소장에 넣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민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선고가 100만 원만 벌금형이 나온다고 한다라면은 국민의힘은 대선 보전 비용으로요 정확히 397억 원을 아하. 중앙선관위에 발언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망할 거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뭐 전두환 이래 예. 이 전두환이가 만든 민주정의당의 후신 아니에요? 예. 뭐 그동안 뭐 서울시당, 뭐 중앙당 등 당사를 팔아서 네. 전두환이가 다 마련해 준 건데 예. 팔아서 이제 그 토해내야 할 것이고요. 당을 해산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전에.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또 복귀했잖아요. 네. 국회의원으로. 예. 아마 이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은 네.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과 결합하는 순간에 네. 몰락은 네. 시간 문제였다라는 말이 이제 현실에서 네. 이제 구현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저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야당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복귀하고 한동훈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재판건으로 인해서 400억 가까이 대한 돈을 선관위에 물어낼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까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이합집산하면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여당 그렇죠. 쪽은 여당 쪽은 8월 전당대회 이후에 친문재인 세력과 이제 흔히 말하는 새로운 또 당 대표가 되실 분 세력과 이렇게 또 구분이 돼서 또 다른 탈당과 분당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네. 말까지 들리고 있어요. 예. 예. 민주당에서 예. 분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열린우리당으로 좀 분당이 걱정되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한번 짚고났던 김대중 대통령 그룹이 네. 김대중 이름으로 이제 분당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죠. 분당한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 계속 있었고 맞아요. 네. 새로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이 맞습니다. 예. 생긴 거 아니겠어요? 예. 둘 다
집권을 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네. 문재인 세력은 정권을 내주었고, 그랬죠. 네, 재창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쎄요 무슨 동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결국엔 김어준 씨의 명망으로 네. 당을 만든다면 만드는 건데 네. 과연 동력이 있을지 네. 그 세력이 이렇다 할 규모가 될 수 있을지 네.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복귀함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야당이 힘을 받기 시작을 했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의 아니게 지방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셨단 네,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네. 이제 취임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예. 또다시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염려. 그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 예. 대통령 아니면 오세훈 대통령이에요. 예,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기획을 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날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 건진법사 관련해서 예, 예. 나 몰랐다. 예. 라고 했던 것. 예.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의 부인이죠. 실질적인 윤석열 정권 당시에 V0였던 김건희 또한 이른바 줄리 의혹 사건 재판부에 저하고 또 피고인 안혜호 김태희 씨 등을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지난 5월 20일이었죠.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건희가 자신은 줄리가 아니고 제니였다라고 실토한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돌아오는 23일 날 또다시 공판이 속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에는 김건희 사촌 여동생이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김건희 사촌 여동생이 김건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네. 첫 번째 김건희 결혼식에 예. 피아노 반주자로 참석을 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줄리 혹은 줄리 작가로 활동했었는지 여부. 그리고 양재택 전 검사와 함께 동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가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걸로. 그 피아노 반주 생각합니다. 제1회 결혼식 때 그분이 피아노 반주를 했다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그거를 지난번 김건희가 증인 출석했을 때 변호사가 물어봤는데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라고 김건희가 얘기했거든요. 만약 그분이 나 피아노 반주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은 그 동안 김건희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의 얘기들 중에서 첫 번째 결혼설, 양재택과의 동거설 등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요. 자, 문제는 아직 내란 세력의 주범인 윤석열 부부조차 제대로 최종 엄벌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이번 지선을 좀 망쳤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긴 거지만은 12대 4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망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1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은 거잖아요. 예.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는데 요즘 그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한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중도층은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스윙 보터만 있을 뿐이다. 예. 고정불변한 중도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도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가 있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49% 득표를 냈단 말이죠. 네. 근데 지지율이 거의 70%에 육박했다는 것은 이 중도층이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들을 다 스윙보터로 보기에는 그렇죠. 글쎄요. 그 대선 때 너무 각축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의 시각이 그러하니 네. 하물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네. 서울구청장 후보자들한테는 민주당 후보들한테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무려 그렇지. 17만 명이나 네. 다른 후보를 찍었단 말이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고관여층은 아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고 뽑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서울시장 후보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스럽지 않은 그렇죠. 정원호 후보에 예. 대해서 실망한 내가 거죠.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이 사람은 지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스윙 보트 세력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니 그러면 스윙 보터라 하더라도 예. 그 스윙 보터한테 선택을 받도록 애를 써야지 뭐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난 선거 때. 예. 그래서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민주진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밉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봤을 때 문조 탈레유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자체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지지하려면 지지하고 지지하기 싫으면 꺼져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자신들만의 이너서클 네. 딱 구축을 해놓고 우리들만 고고하고 순혈이고 그렇습니다. A 그룹이고 예. 우리 A 그룹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적이다. 음.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결국은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념적 대립으로 49대 51로 가겠습니까? 네. 예. 근데 중도층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민주당 당대표 참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그 스윙 보터라도 스윙 보터에게 그러면 열심히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지 그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해서 이번에 사실상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제대로 된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다수 탄핵되거나 구속된 전례에 대해서 본인도 이러한 악순환의 시작력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우려스러운 것이죠. 예, 자신도 희생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열린공감TV만이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윤석열, 김건희 일가와 그 세력들에 대해서 각종 비리와 의혹들을 꾸준히 네. 경제장 설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구치소에 갇혔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니 다시 한번 언제든 그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예.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영원히 감옥에 있을 것처럼 우리들 생각하는데 그 착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음. 자, 김건희의 모친 최은수는 최초 부군 김광섭이 사망하자 남편 소유의 땅을 처분해서 남양주에 보시는 프리즘 모텔이라는 모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뉴월드 호텔. 나중에 이제 뉴월드 호텔로 개명을 한 그 거예요. 이전에 이름이 네. 프리즘 모텔이다. 훗날 저 건물은 온 요양원이 되어서 글쎄 말이에요. 지금까지 운영 중에 그 있지요. 바로 강 앞에 있더만요. 예, 예. 아, 좋아요. 바로 이렇게 그 당시에 프리즘 모텔의 외관도요. 저 외관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 온요양원 문의도 외관이 똑같습니다. 아. 그 간판만 바꿨을 뿐이지 외형을 그대로 가져갔다 보시면 되죠. 뭐 그게 한 30년 됐죠? 예, 프리즘 됐습니다. 모텔이? 맞습니다. 그때 프리즘 모텔을 이용했던 네. 젊은 연인이 예. 저기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온요양원으로. 30년 지났으니까. 뭐 대충 모르겠습니다. 네. 자, 최은수는 아들 그 김진우, 김건희의 큰 오빠죠. 온요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약 14억 4천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남양주시는 온요양원에 대해서 2025년 10월부터 10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고요. 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조사에 착수해서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아, 그래요. 예, 저기 예. 윤석열이가 아웃되고. 예. 그래서 환수 과정에서 온요양원은 파렴치한 이 행위에 대해서 언론이 시끌시끌하니까 갑자기 온요양원을 폐쇄한다, 팔 것이다. 라고 기사를 흘렸다가 네. 은근슬쩍 지난 2월 9일 날 재오픈하기도 했었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요. 저희 열린공감TV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업이 정지됐던 온요양원이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부인인 노은주 씨를 내세워서 재개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최은순 씨의 남동생이죠. 사촌 남동생 최현종 씨는 주변의 시선이 워낙 따가워지자 김진우 씨의 부인 노은주 씨를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내세웠다라고 직접 실토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생생한 증언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을 그럼 다시 오픈한 거죠. 거기는 했죠. 했는데 거기 아드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만원을 시켜놨어요. 아, 만원을 그래요? 시켜놓고 하도 씹어대니까 말대로 해야 뭐 대답을 한다고. 네, 그래서 그 온요양원은 김진우가 아니고 그의 부인 노은주 씨의 이름으로 현재 재개원돼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온년이 그 바지 원장을 내세워서 재개원 이후에 정작 최은수 씨의 사촌 동생인 최원종 씨는 온요양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철저히 토사구팽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최원종 씨의 오랜 지인은 최은수 씨 일가를 두고 형제 우애 같은 거는 찾아볼 수도 없는 오직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사람들이라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어떤 가문의 철학이네요. 보니까. 예. 저들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주는 증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얄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형제 우애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아, 형제 우애 같은 것도 없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예. 자, 쫓겨난 사람 바로 최은수 씨의 사촌 남동생 최현종 씨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요. 저희 열린공감TV가 찾아봤더니만 가평에 있는 한 농지에서 다슬기 종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전에 한번 열린공감 TV에서 한번 취재를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맞아요. 그랬던 예. 그때는 그 이제 사람이군요. 그 온유영은 옆에 있는 농지에서 예. 이제 일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평에 있는 한 농지에서 다슬기 종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최원정 씨를 저희가 어렵게 수석문에서 만나서 취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예고 없이 기습 방문했는데 오히려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여기 와서 만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도둑질을 왜 못하겠네. 도둑질 하려니까 도둑질 못하겠어. 저 사람이 저 열린공감 TV에서 발언한 게 뭐 최현순도 봤을 테고요. 네. 그래서 쫓겨났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른 곳으로 옮겼잖아요. 네. 거기도 저희가 찾아갔잖아요. 네. 그렇더니만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지난번에는 막 굉장히 예. 뭐 화를 내고 적대감을 표시하더니 예. 와, 도둑질을 오랜만에 못하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최한정 씨는 온예원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해요.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은 퇴직금도 못 받았고 퇴직금도 못 받았고 아이고 당장에 생계가 막막해서 보따리 하나만 싸들고 쫓겨나듯이 그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 소송 걸면 못 받았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빠져나왔다고 털어놨는데요. 피부치에게조차 한없이 매정한 최은순 일가의 민낯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이 최한정 씨의 생생한 증언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 급여는 다 그때 급여 못 받으셨다니까 급여는 다 받으셨어요? 그거 못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이 안 나왔지. 잘리니까. 지금도 못 받으셨어요? 월급 잘렸는데 월급 왜 줘? 일하는데. 그래도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래 근무했는데. 오래 하면 뭐 하니까. 팀장님 그거 너무하시네. 그 퇴직금 주셔야지. 나이 먹고 월급 못 받으니까는 먹고 살 궁리하고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월급 못 받으셨어요? 월급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일을 못 하니까 못 받는 거 아니요. 월급 저기서 뛰어먹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네. 일을 해야 월급을 줄 거 아니요. 그쵸. 일하는데 월급 줘요. 그러면 일해서 응. 요즘 날씨마다 잘라주면 내 빨리 보따리 싸는 게 치고 아니요. 보따리 싸고 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것도 없고. 네. 그 최은수 씨가 굉장히 돈이 많은 갑부거든요. 아예 초갑부죠. 예. 근데 뭐 하나밖에 없는 사촌 남동생을 정말 수십 년간 오랫동안 일을 부려먹었는데 야 수십 년간이면은 1년에 한 달치 월급해서 곱하기 수십 년으로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저가 뭐 자기 권리도 못 찾고 그렇죠. 있네. 꽤 만만치 않을 퇴직금일 텐데 권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최현정 씨는 그때부터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이고 예. 갈 길이 멋이네. 그러면서 뭐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봐줄 거 아니냐, 대우를 해줄 거 아니냐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심지어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미친놈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최현정 씨의 충격적인 폭언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화나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왜 그러냐면 사람 같은 새끼들은 말을 들어야 사람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나부터 또 내가 사람 다워야 사람 대우를 받는 거지. 지는 거 적당하게 차라고 돌아다니면서 대우를 받으라? 저한테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 같은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아니지 그게 사람 같지. 지는 지가 몇 가지인데 왜 남의 없는 지를 털어? 그 X냐고. 그런 사람도 좋다고 그런 거 따라가야지. 예. 최현수 씨의 동생 최현종 씨는 당초 다슬기 종묘 사업을 가평이 아닌 양평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예. 하지만 농지 전용 등 허가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평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황당하게도 최 씨는 지극히 행정적인 절차인 양평 땅의 허가 문제를 두고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 탓을 하면서 원망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참. 기가 막히는 그의 궤변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근이 옛날에 김경원 밑에 있죠? 그 밑에 아직 농동이 경은 안 됐는데 농지로 돼 있는데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걸 못 가고 일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 허가를 내니까 허가는 안 내더라고. 다른 땅도 허가를 내려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밀어넣으셔야 돼. 내가 이재명이하고는 2년이 안 된다. 이재명이하고요? 이재명이하고는 2년이 안 된다. 네.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땅이 허가가 안 나는 게 다 이재명 탓이다. 아니 뭐 할 수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은 예. 그 사람들은 그 예를 들면 진짜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불행을 제공한 그 원인을 그 직접 검명해서 문제 삼기엔 네. 거기에서 받아낼 무언가가 또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거는 유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네. 섀도우 복식을 하는 거죠. 예. 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초반 임기 1년 때는 지지율이 70%를 육박하셨었거든요. 그런데 2년차, 3년차 가시면서 조금씩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거의 임기 말에 가서는 그냥 형편없이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게 앞으로 자빠져서 뒤통수가 예. 깨져도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그렇죠. 예. 그런 탓을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저희 취재팀은 최은정 씨에게 윤석열 탄핵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말도 안 되는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장본인의 일가로서 반성은커녕 현실과 철저히 동떨어진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최은정 씨는 윤석열이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밀어붙이다가 탄핵이 된 거랍니다. 아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뭐 참 국민들이 아까운 인재를 버렸다. 인재라고요? 예. 적과하다. 그 재앙할 때 제짠가요? 인재가? 예.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밟혔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들만의 세상에 갇힌 황당한 현실 인식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원래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다혈질은 좀 있었는가 보입니다. 그게 좀만 참으면 되는데. 아니 그 성격은 곧고 굳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안 보고 그냥 직진하다 보니까 옆에를 좀 봐가면서 이제 전호를 이렇게 봐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타입이라. 그런 건 좀 참모들이 좀 안 되더라도 근데 말을 안 듣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진짜 누가 달려서 주는 거 아니고 갖다 밀어놓고 가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인재 하나 버린 거죠. 인재만 하나 버린 거야.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법 속에서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그거 이재명이한테 발표가 저렇게 됐다. 네. 밟혔답니다. 네. 김건희 외삼촌 최은정 씨의 황당한 논리는 끝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아닌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라면 이 지경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국민의힘 측에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민주당이 방패막이 돼주지 않습니다. 그거 착각하시네. 심지어 윤석열 주변에서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대선에 나갔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후에 비유하기까지도 했어요. 아 그래요? 끝까지 남 탓에 일관하는 그들의 변명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냥 대선을 나와서 대선 선거를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대통령이 못되든가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까지 밟히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거 국민의힘인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벌써들면 아무도 없고 그냥 밟으니까 그냥 밟히는 거지. 아니 박정희가 한 번만 덜 나가서도 안 죽었어요. 한 번 더 나가고 뒤에서 밀어대니까 더 나갔다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게 저희가 몇 번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침없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발언은 갈수록 진짜 태산이었는데 지금 작금의 사태를 두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다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돈을 조금만 벌면은 윤석열 부부를 사면받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 돈으로 법과 국민의 심판마저 뒤집을 수 있다라는 황당한 인식을 당당하게 드러냈는데요. 반성 없는 그들의 기가 막힌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회는 있죠 뭐. 그렇죠. 기회 있겠죠. 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요. 내리막길 있으면 오르막길 길도 있는 거고 잘 가다 보면 또 엎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후회는 안 해요. 그냥 혈압만 잡고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되면 기회가 있겠죠 뭐. 기회죠. 일단 여기 돈을 조금 벌어야 돼. 그 돈만 조금 벌어고 하는데 그냥 사는 건. 네, 돈만 있으면 사면 받는답니다. 자, 김건희 외삼촌 최은정 씨는 마지막까지 반성이 없었는데 이 모든 사태가 정치적 색깔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면서 사실상 정치 보복 프레임의 뒤에 숨어버렸는데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면서 법의 심판마저 정권의 문제로 치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끝까지 정치 탓, 남 탓만 늘어놓는 그의 육성 들어보시겠습니다. 해결이 안 나죠. 알 수가 없죠.
그게 알 수가 없는 게 색깔이 틀려버리니까 색깔을 못 바꾸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가 끝나야, 민생이가 끝나야 끝나는 것 같으니까 나하고 얘기할 거 없어요. 네. 제가 뭐 딱 봤을 때, 예.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은순에게 받아 먹을 게 있다. 라고? 내가 여전히 예. 그래서 최은순하고 코드를 맞추고 있다. 예. 그러니 최은순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나를 예. 내쫓은 거 내가 다 용서하니까 예. 다시 나를 써줘. 그 얘기로 들립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 취재를 할수록 김건희 집안 사람들은 김건희가 반드시 나온다. 불과 5년 안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권 주자가 된다. 라고 김건희가? 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그동안 김건희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네. 정말 윤석열을 그 앞에 세워서 성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가 갑자기 검사 부인이 되더니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네.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네. 김건희는 하여튼 뭐 운세가 풀린 존재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 예. 김건희가 대통령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최은순의 전 내연남이죠. 김건희의 계부로 알려진 김추식에 대해서도 저희 취재팀이 끊임없이 탐사 취재를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1990년대 후반에 잠실 교통회관 근처에 위치한 한국교양문화원에서 김추식 원장과 3년을 함께 근무했던 전 직원을 만나서 충격적인 증언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는 김추식 원장은 도자기를 전혀 빚을 줄 모르는 게 확실하다라고 단언을 했는데요. 심지어 직원들이 직접 이천과 여주 도자기 공장에서 쌍갑의 도자기를 떼와서 그래요? 예, 김 원장의 호인 낙천을 새겨가지고 예, 날았다는 기가 막힌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동거인 김인순 씨의 증언도 이와 정확히 일치를 하는데요. 가짜 명인 의혹의 실체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김충식 원장하고 좀 가까이 계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김충식 현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 동거했던 분도 그러시고 선임 명의 아니 한국외청 명인을 돈 500만 원 주고 샀다. 그 사람이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 도자기 만들 줄 모른다. 한 번도 못 봤다 그럽니다 지인들이. 그 도자기를 못 만드는 건 좀 확실해요. 저희가 가서 또 이천 여주 가서 그 네네. 낙천 저거 새겨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뭐 날르고 그랬으니까요. 그 도자기 주문하고 그랬으니까. 낙천이라 그래가지고 이천 가가지고 사다가 날르고 그랬으니까. 여주가 싸니까 여주 쪽에서 많이 가져왔죠. 혹시 그 여주 쪽은 어느 업체인지 기억이 못합니까? 그 업체도 다 안 할 거예요. 지금 뭐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만들어요? 도자기요. 써오고 이거는 써오는 거고 이런 거는 이거 그림 해갖고 똑같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소장해갖고 있던 거고 이거 없어요. 참 대단하네. 그래도. 이거 다 소장하고 있던 거라니까 우리가. 그래요? 네, 우리가 상관은 없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린 거는. 네. 저 측근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김추식 원장의 과거 언론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요. 네네. 진짜 한마디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도자기를 빚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답니다. 예. 그렇게 본인은 자신을 도자기를 구울 줄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10년째 부르청소년을 뒷바라지 해왔다. 라는 미담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기까지 했는데요. 철저한 거짓으로 대중과 언론을 기망했던 것입니다. 자, 이 집안에는 도대체 진실이란 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충식 씨는 도대체 어디서 도자기를 구해왔는지 궁금했어요. 네. 저희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천과 여주 일대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네. 끈질긴 현장 탐문 끝에 과거의 김 원장을 기억하는 한 도자기 명장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그 김 원장을 가리켜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선을 그었고요. 가짜 명인에게 속아서 고가의 도자기를 사고 훈장까지 내어준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생생한 현장 취재를 위해서 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좋지 않는 이야기가 뭐 옛날 뭐 기사로 봤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뭐 좋지 못했던 기사가 나왔었습니까?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도자기 관련해서요? 도자기 관련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썩 그 누구 말대로 그 그게 오래전에 기사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문화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장이라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그 김충식 송파 문화원장 어떤 사람인가 그 기억을 잠깐 한 게 있어요. 이번에 실제로 그거 가지고 일본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전시회까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그것은 그냥 그 누구 말대로 거기에 현혹돼서 사는 사람 미려는 거지 그 사람이 저기 뭐 잘못된 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혹을 시켰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현혹 요즘 정보 시대인데 예. 그냥 뭐 뻔히 나오는데 그걸 산 사람 미려는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산 사람 사기 당한 거네요. 그 사람이 오래 가지도 못해 그런 건. 근데 그거는 그걸로 가지고 무궁무진장 동백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권에 의해서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뭐 예. 로비에서 받았겠지 뭐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 한둘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사기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현역 도예가가 분통을 또 터뜨렸는데 자신 역시 주변에서 명장 신청을 수차례 권유를 받아서 해봤더니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이들이 명인이 되는 그 도예계의 씁쓸한 현실을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김충식 원장처럼 도자기를 파는 상인이 명인이 되는 기막힌 경우는 난생 처음 본다. 도자기 빚을 줄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인데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야. 진짜 도예가가 바라본 가짜 명인 사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나도 그 2000회 명장 신청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심사도 없이. 예. 그리고 그놈의 비리. 예. 아, 이 도자기 여기도 그런 게 많습니다. 흔합니까? 그쵸. 내 2층 내에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 왜 자기 새끼 아니로 본 듯이. 엄쓸 리가 있나. 이분처럼 뭐 막말로 장사하는 사람이 명인이 됐다 그런 건 없지만은 이건 아니지. 이런 경우는 없죠 아예. 없죠. 선생님 보신 적도 없죠. 도자기 네, 판매상이 그러니까. 명인이 되는 게. 그렇죠. 본 적이 없지. 될 수도 없는 거고. 문제는 예,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인데 저희 열린감TV가 최근 김충식 원장이 그 병산리 김건희 선산 일대에 버리고 간 쓰레기 그걸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네. 그런데 거기 여주의 한 도자기 공장에서 완성된 도자기를 사온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네. 바로 김 원장이 직접 버린 통장에서 여주에 위치한 은하도회라는 곳에서 도자기 납품 대금을 송금한 내역서를 정확히 찾아낸 겁니다. 네. 스스로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가짜 명인의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확보한 통장 내역을 바탕으로 취재팀이 송금초로 지목된 저 여주의 도자기 공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은혜도화였던 간판은 이미 도화도예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이곳이 김충식 원장에게 도자기를 납품했던 그 공장이 맞는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공장 관계자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저도 좀 예전에 그 은하도회가 여기가 맞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물려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예, 예전에 은하도회에서 물려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취재팀은 김충식 원장의 도자기 접시를 직접 보여주면서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떠봤는데 돌아온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림을 그릴 화공이 없으니까 도자기 탁본을 떠서 그림을 인쇄하듯이 찍어내는 이른바 전사 작업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거꾸로 제안을 컴퓨터로 한 겁니다. 예. 가짜 명인의 작품이 어떻게 복제가 됐는지 그 기막힌 실태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개수가 많으세요? 한 100장? 100점이? 근데 그림은,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면 누가 그리시죠? 그림은 따로 그릴 거예요. 그림, 여기서 그림 대신 있습니까?
그림을 안 해요? 학원 이제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하도에 그 사장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그분이 이런 것까지 해주셔가지고. 조석이 때 주사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다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 전사로 했겠지? 잠깐만. 이건 직접 그린 것 같은데? 그려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다 쓰신 거 그린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그걸 가지고 탁본을 떼셔가지고 벽에다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전사를 해서 전세작업을 하든가. 네. 위에 보통 도자기를 빚는다고 하잖아요. 장인이. 그런 거 손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네, 언체인드 멜로디 예.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저희 취재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저기는 도자기를 기계로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는 장면이 있었고 그걸 제가 화면에 담을 수 있었는데요. 흙을 빚고 숨결을 불어넣는 예술 창작이 아니라 마치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일조로 생산되는 이 삭막한 공정. 야, 그러면 김축식이도 그렇게 그렇죠.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마치 자기가 무슨 뭐 손으로 다 빚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선물을 한 거죠. 우리가 사실 그런 공예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역대 국무총리들 뭐 이런 사람들 황교안 받고 막 자랑질하고 사진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동백훈장을 탄 사람입니다. 자, 저희 물증을 확보한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김축식 원장에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납품했다는 예전 은하도회의 사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기자가 대량 주문을 핑계로 김 원장과의 과거 거래 내역 관련해서 슬쩍 떠보니까 현재는 도자기 사업을 접었다면서도 과거에 김축식 원장이 우리 공장에서 도자기를 만들어간 것은 맞다. 아, 자기가 만들어갔다? 순순히 납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축식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공장에서 떼어갔다. 가짜 명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납품업자의 결정적 육성 증언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김충식 원장님을 아십니까? 알죠. 예. 여기서 예전에 선생님한테 주문해 가셨다라던데, 주문 제작하셨다던데.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러네. 그렇습니까? 제가 도자기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선생님한테 주문 제작한 건 맞죠? 김충식. 저희 집에서 뭐 물건 만들어 가실까 했어요. 네. 자, 뭐 이제 결국에는 결정적인 증거도 찾았고 수많은 증거와 측근들의 증언까지 다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김축식입니다. 직접 김축식한테 전화를 또 저희 취재팀이 해봤습니다. 해봐서 어떤가요? 명장 타이틀을 500만 원 주고 샀느냐라고 대놓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더니만 굉장히 불쾌하겠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픈 구석일 텐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자,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김충식 원장님 되시죠? 원장님께서 한국예총 명인 타이틀 500만 원 주고 샀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지도 마세요. 아니, 500만 원 주고 산 적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동건이요, 김인순 씨. 아니, 누구냐고 묻지도 않아요? 참 자신의 손으로 도자기를 빚을지도 모르는 가짜 명인.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한테 명인 타이틀을 준다면은 명인 타이틀도 주고 훈장도 줘요. 그리고 그 명인 동백훈장, 그거 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인들 앞에서는 허세를 여전히 떨고 있어요. 김축식 원장은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사람들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도자기를 자기한테 만들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귀찮아 죽겠다. 자기한테 도자기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그 도자기 빚는 기술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유리처럼 빚으시잖아요. 그 88 올림픽 그 기념품. 나는 너무 답답해. 그게 왜 이게 알려지지 않는 귀찮아 죽겠어. 그것 좀 제발 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라고 해달라고. 네.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러면은 공장에서 싸게 끊어와가지고. 공장에서 3, 4만 원짜리로 이게 다량으로 끊어와서 그거를 자기가 마치 빚은 것처럼 해서. 그러면 폭리를 취하겠구만. 도자기 명의라고 해갖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파는 거죠. 야, 이런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예, 봉이 김충식. 예.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 사람들 너무 저 한마디로 짜치네요. 그러니까요. 짜치는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다니. 저걸 보고 배운 사람이 김건희예요. 아이고, 어린 시절부터. 참 슬픕니다. 슬퍼요. 가짜 타이틀 그대로. 근데 이런 인간이 뭐 나중에 그 또 복권을 하고 또 아울러 뭐 대통령도 된다? 네. 아이고야,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우습습니까 그들한테? 그러니까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추적한 진실의 민낯 어떠셨습니까? 돈만 조금 벌면 사면받을 수 있다라면서 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이 최은순 일가의 오만함, 스스로 도자기도 빚을 줄 모르면서 대중을 속여온 가짜 명인 김충식의 이 뻔뻔함까지 권력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들만의 세상은 여전히 견고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열린공감TV가 이들에 대한 비리와 의혹을 끊임없이 알리고 추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의가 없는 취재는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열대야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열대야 필수품 루나쿨 냉감 이불.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